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추석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긴 장문의 메시지를 올리셨는데요. 문단별로 뜯어보면서 전 대통령님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한가위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해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하시는 네네네. 그분의 심리. 네. 그러면 한가위를 맞아해가지고 이 가정과 일터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말은 한가위를 맞아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여러분 저가 없어지니까 조금 저 생각 나시죠?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인사말로 던진 거죠. 제가 그동안 좀 조용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것도 맞아요. 네. 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나라 걱정 안 하셨죠? 저 걱정 많이 하셨죠? 10조, 20조, 40조, 50조 뭐 이런 돈을 강바닥에 퍼붓고 내곡동 사저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돈 좀 세금 더 돌려가지고 그걸 내 아들 재산으로 만드는가. 네.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걱정만 하고 있다가 이제 나라 걱정을. 이 나라 걱정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네. 어느 나라? 내가 하느님께 바친 이 서울이 있는 나라. 그걸 왜 걱정하냐? 네. 지금 서울시장이 본인을 고발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 시장이 천인 시장을 이 고소 고발하면 이게 나라가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다 어렵다. 네. 그렇지만 내처럼 비즈니스 끝내놓고 많이 먹을 거 쌓아둔 사람은 테니스 치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바쁘고 힘들다. 그렇지만은 나도 힘들다. 이 이야기를 이제 설적 힘든 사람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어렵고 힘들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네. 이분의 진심이 팍팍 느껴지죠? 네네. 네. 계속 그럼 좀 보겠습니다. 네. 북한은 핵 도발이 한계 상황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북한이 소총 사격만 한 것만 해도 본때를 보여줬어요. 네. 무슨 본때를 보여줬어요? 금강산, 네. 관광, 증지. 맞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소총 한 발이 아니라 지금 핵 도발을 했는데, 핵 도발은 우리한테 지금 핵무기가 떨어졌나요? 아니요. 안 떨어졌죠? 네. 그럼 이분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한 걸 가지고 핵 도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본인 때는 핵 도발 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했나요? 용인하셨나요? 용인했죠. 네네. 너 한 번만 더 핵무기 실험하면 죽인다! 그랬더니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쓰기는 좀 너무 아깝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평도에 폭탄을 날렸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죠? 네.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계속 이제 지금 도발을 하니까,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제재도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합니다. 네. 이 말씀은 사실
고장난 녹음기가 돌아가는 듯이 당신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네. 연평도 뭐 피격을 당하든지 그럴 때 청와대 안에 안강과 벙커에서 네.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이분이 기억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치매 전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본인이 보고 읽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나가셨는 것 같네요. 아,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 문장은 이분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문장을 반복한 거예요. 그냥 중간에 하나 넣으셨네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요. 적폐청산하라 하면서 작년에 우리 촛불 시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적폐청산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죠. 네. 그런데 전전 정부는 MB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이 아니라 전전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박근혜나 MB나 같은 정부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한테만 적폐청산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내 MB 정부에도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된다.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지켜볼까요? 뭐 앞으로 더 심화가 되면 네.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닌가요? 내가 보고 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고 있는지 눈을 감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네요.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이 전 정부도 적폐였고 네. 전전 정부도 적폐다라고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자기 인식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혹시 그걸 잘 모를까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런 퇴행적 시도는 전 정부가 적폐, 전전 정부가 적적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면 전전전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적적적적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MB 정부 전에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를 빨갱이, 좌파 이런 정부라고 주장을 했던 그 마음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퇴행적 시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미 노무현 정부를 빨갱이 정부라고 그러고 좌파 친북 정부다라고 했던 그런 퇴행적 행위가 국익을 해쳤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알게 됐다는 거를 또 고백을 하는 거죠. 네. 뭐 그걸 기무사를 통해서 했던 그 국정원을 통해서 했던 네. 이 전 정부를 빨갱이로 만들었던 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제 사태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 거에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는 때 없어요? 언제죠? 그 박근혜 씨가 최순실 태블릿 PC가 네네네.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담화문 발표할 때 네네. 그때 혹시 나왔던 문구 기억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께 더 소상히 설명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두 분 다시 때가 여러 번 지났는데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말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난 할 말이 없다. 뭐 사실인데 뭐라고 부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긍정을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입은 있으나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쪽팔리니까 네. 때가 되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그 전법을 박근혜 씨하고 똑같이 선거로 봐서
결국 적폐청산은 전 정부나 전전 정부나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마무리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네. 네, 올해 추석 인사가 무거워졌습니다만 그럴수록 모두 힘을 내십시다. 대한민국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유, 이제 거의 적폐 세력의 수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아주 잘 받아들이신 것 같네요.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 이 박정희 시절에 유신 시절에 제가 많이 듣던 표현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건강하셔야죠. 네. 건강하셔야죠. 챙겨놓은 게 많으니까. 네네, 테니스도 열심히 치고 계신다고. 그렇죠. 그분은 챙겨놓은 게 많으니까 그걸 썩어 죽어야지. 안 썩어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북한이 소총 사격만 한 것만 해도 본때를 보여줬어요. 네. 무슨 본때를 보여줬어요? 금강산 네. 관광 증지. 맞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소총 한 발이 아니라 지금 핵 도발을 했는데, 핵 도발은 우리한테 지금 핵무기가 떨어졌나요? 아니요. 안 떨어졌죠? 네. 그럼 이분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한 걸 가지고 핵 도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본인 때는 핵 도발 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했나요? 용인하셨나요? 용인했죠. 네네. 너 한 번만 더 핵무기 실험하면 죽인다! 그랬더니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추석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긴 장문의 메시지를 올리셨는데요. 문단별로 뜯어보면서 전 대통령님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한가위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해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하시는 네네네. 그분의 심리. 네. 그러면 한가위를 맞이해가지고 내곡동 사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돈 좀 세금 더 돌려가지고 그걸 내 아들 재산으로 만드는가. 네.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걱정만 하고 있다가 이제 나라 걱정을. 이 나라 걱정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네. 어느 나라? 내가 하나님께 바친 이 서울이 있는 나라. 그걸 왜 걱정하냐? 네. 지금 서울시장이 본인을 고발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 시장이 천인 시장을 이 고소 고발하면 이게 나라가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기업이나 소상공인 이 가정과 일터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말은 한가위를 맞아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여러분 저가 없어지니까 조금 저 생각 나시죠?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인사말로 던진 거죠. 제가 그동안 좀 조용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것도 맞아요. 네. 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나라 걱정 안 하셨죠? 저 걱정 많이 하셨죠? 10조, 20조, 40조, 50조 이런 돈을 강바닥에 퍼붓고 자영업자 할 거 없이 모두가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다 어렵다. 네. 그렇지만 내처럼 비즈니스 끝내놓고 많이 먹을 거 쌓아둔 사람은 테니스 치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바쁘고 힘들다. 그렇지만은 나도 힘들다. 이 이야기를 이제 설적 힘든 사람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어렵고 힘들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네. 이분의 진심이 팍팍 느껴지죠? 네네. 네. 네, 계속 그럼 좀 보겠습니다. 네. 북한은 핵 도발이 한계 상황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